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그동안 영상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시골에 온 지 2년이 되었고, 2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자 내려왔는데, 둘이 되었고, 둘에서 셋이 되었어요. 제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5월 30일 날, 2020년 5월 30일 날 아이를 출산을 했고 아주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딱 한 달, 30일 되는 날이에요. 저는 보시다시피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요.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아이도 저도 굉장히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는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아이 때문에 진안에서 전주까지 매일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되는 거리를 움직이면서 날도 너무 더웠는데 어디를 가도 이제 에어컨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병원이나 뭐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가도 에어컨 세례를 이제 받으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산모가 그 찬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평소 때도 제가 건강할 때도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는 굉장히 취약한데 그렇게 낮잠도 한번 제대로 잔 적 없이 이동을 하고 막 더운 날씨에 진짜 제대로 쉬지를 못하면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한 3주 동안 참 그 엄마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인드 트레이닝을 했었고 엄마가 되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 접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 진안에서 전라북도 진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남편의 역할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데 참 대한민국 남자들 문제가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저랑 결혼한 시점의 나이가 45이었고 그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고 약간 남편 까는 시간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저의 블로그, SNS, 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뭐 남편도 알고 있고 뭐 진실된 얘기니까 지금 저는 진실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의 목 차크라가 활짝 열렸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는 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청난 큰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크라가 엄청나게 지금 액티브한 상황이에요. 그 창자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배짱이라는 그 어쨌든 그 배심을 담당하는 그 창자가 엄청나게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말들이 지금 막 제 조동아리만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3주간 엄마가 되었고 진안에서 작은 이런 산골 마을에서 엄마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그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인식을 제 몸속 깊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행정과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 뭐 여성복지부, 여성인력센터,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제 취미가 그 군청에 민원을 올리는 일이 되었어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전화로 싸우고 글로 싸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이 싸우는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지난해 더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지난 국민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왜 아무도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젊은 엄마들, 그 시골에서 아이를 낳는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 시골에 있는 농사짓고 여기서 생업하시는, 농사짓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남자한테 시집온, 멀리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한국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싸울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정보의 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시골에서도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약자들은 행정사상을 굉장히 무시해요. 저도 제가 도시에서 시골에 내려왔을 때 시골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고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아,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네. 뭐 도시에서 망해서 내려왔나 보다, 도시에서 못 버티고 내려왔나 보다, 약간 이런 태도예요. 행정에서 저를 보는 거는. 제가 그냥 뭐 자급자족으로 생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가치를 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 보면서 왜 쟤는 돈을 벌지 않아? 왜 직장을 다니지 않아? 왜 일을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이지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그렇게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년이라고 뭐 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도 전혀 없고, 뭐 귀촌했다고 해서 환영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뭐 몇만 원의 그런 전입 장려금 뭐 이 정도만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이에요. 진안은 그렇게 뭐 웰컴하지 않아요, 외부인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진안으로 기농기촌 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언제 진안이 사라질지 몰라요. 진안은 지금 현재 굉장히 진안 국민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뭐 임신 축하금, 뭐 결혼 장려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교육 인프라, 뭐 이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그런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나 산모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조금 대안적인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이제 2년이 되었고요. 진안이라는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 내려온 지 2년이 되었고, 처음에 이제 혼자 내려왔다가 아이가 생겼고 이제 아이를 키워가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는 그 시골집에서 새로운 장소로 읍내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집에서 이야기가 아닌 제가 이곳에서 진안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시골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장점, 단점 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또 궁금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그 19의 그 어떤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삶의 영향력이, 삶의 그런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도시에서의 삶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좀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진안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 격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격리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없어요.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붐비지도 않고 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곳에 지난 국민들은. 근데 굉장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는 하죠. 특히나 뭐 대구에 사는 분이 말을 한번 떴다 이러면은 말이 엄청나게 긴장 상태예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코로나의 피해를 적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시골에서의 삶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크게 못 느끼는 거죠. 집값과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치솟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꼭 회사를 다녀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회사를 가야 될 이유 필요성보다는 이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창작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더 창작을 불태우시고 되게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어디 뭐 택배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에서의 삶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몸으로 느낀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냈던 3개월간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냈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태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조산원에서,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했고요. 자연주의 출산은 뭐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그 병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뭐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출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방식이에요. 산파가 아이를 낳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뭐 무통주사나 촉진제나 이런 약물 개입을 최소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 개입이 전혀 없었어요. 진통을 그냥 오롯이 저 혼자 느꼈고, 무통주사 맞지 않았고, 네, 촉진제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양수가 터지고 거의 한 48시간 이후에 조산원에 갔는데, 이틀이 지나고 거의 조산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진제를 맞지 않았고, 그냥 불수산이라는 한약을 먹고 오롯이 그냥 진통을 느끼면서 10시간 동안 진통을 느끼면서 3시간 동안 힘주고 조산사 원장님이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병원에서 우려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저도 그날 바로 움직일 수 있어서 집에 이제 바로 왔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조리원 가지 않고 지금 바로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저의 라이프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제가 임신, 출산, 육아부터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힘든 고통, 뭐 고난도 제가 남들과 다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모두에게 똑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삶이라는 게 다 다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을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매뉴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게 정부고 학교고 행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불편하고 약간 저항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려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저의 선택조차도 이곳에서는 굉장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하겠다고 병원을 가서도 굉장히 미개인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냐, 너무 엄마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의료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과 미개인 취급을 하면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일반적인 병원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달에는 아예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되는 부분들 다 무시하고, 뭐 막달 검사도 다 안 받고,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갔는데 엄청나게 혼났죠. 왜 안 오냐. 그냥 조산원 원장님이 이제 아이를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엄마가 일단 건강해야 되고 아이가 그렇게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클 경우에, 머리가 클 경우, 몸이 클 경우에 아이 낳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밑으로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를 키우지 않게끔 되게 주의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임신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살이 쪄도 안 되고, 적당하게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호흡 연습을 하는 거,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조산원에서 아이 크기를 볼 수 없다 보니, 그런 좋은 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산부인과 가서 아이 머리 둘레만 보고 와라, 아이가 몇 킬로 정도인지만. 그래서 그 막달 검사 대신에 이제 저기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되게 막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뭐 방광이 가득 차 있고 오줌이 가득 차여 있고 장이 가득 차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힘을 주면서 똥을 쌀 수 있다. 아이가 태변을 보면 양수가 오염돼서 그걸 먹고 태어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아이의 목숨까지 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폐가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종합병원에 가야 된다.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저에게 이제 그런 불안과 걱정을 조장하시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 막달 검사를 해라. 그래갖고 했는데, 처음에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자꾸 설득을 시켜서 했는데, 뭐 오진 검사, 피 검사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아이 낳고 나온 거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낳고 나왔고, 그 검사 비용, 막달 검사 비용이 13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제가 둘째를 낳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몰라서 설득당해서 했는데, 그리고 엄마로서 되게 불안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환자는 아니지만 산모로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권력을 갖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되게 쫄아요.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수긍을 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게, 병원에서는 우리가, 그들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우리에게 막달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할 거고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라고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검사 뺑뺑이를 엄청나게 하고 나서 돈을 내라고 하죠.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비인권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거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고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권리가 있지 않냐. 의무지 않냐.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 자기네들은 의료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뭐 꼭 의무는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권고 정도만. 그래서 그냥 알았다라고만 대답을 했대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보는 거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제대로 알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권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통 엄마들이 잘 모르고 그냥 병원을 가고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없잖아요. 뭐 조산원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산원도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병원을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일반적인 출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의사선생님한테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출산의 그 기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찔하고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제가 직관적으로 병원에서 안 낳고 싶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 메시지가 와서 병원에서 도망 나와서 조산하를 갔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병원에 가면 되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쭈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네 이렇게 듣고 있지만 혹시나 제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한 일들이 생길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저를 믿고 이번에는 갔지만 앞으로 뭐 둘째, 셋째를 낳게 되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번에 배웠고 그래서 저 또한 이번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레슨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연주의 출산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서 산후조리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진안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인사를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우리 아이 한별이가 태어난 지 3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한별이에게도 축복을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에게 진심으로 화이팅을 전합니다. 엄마들 정말 위대한 엄마들 화이팅 해요.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의 그런 고충도 이제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랑 같이 손잡고 싸우고 싶고 그런 엄마들이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부가 우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고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안에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이야기를 공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진안 군수님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그러면 7월 9일날 진안 군수님 전충성 군수님을 만날 건데 그때 이제
군수 면담 자리에서 제가 그 영상 찍는 거 허락을 받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던지 공개적으로 그 영상을 잘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행정과 싸울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는 앞으로 제 자리를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